모든 것은 영광군을 지금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강경만 군수님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그 가치 있는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강학문화재의 대미를 장식하는 2022년 국제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수훈 강한선생 기념사업회 간사 강대의 인사드립니다. 내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천년의 빛 글로리 영광을 이끌고 계시는 강종만 군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한당 전남대 법대 학장을 역임하시고 강주 유교대학 총장을 역임하신 정한당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어른들 뵙게 돼서 생애 무한한 영광입니다. 오늘 만남의 인연이 큰 정성으로 화합으로 우리 발전을 위해서 영광의 정신으로 영광의 빛으로 온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정성으로 축원하면서 인사 말씀을 가르쳐보자. 이어서 우리 수훈 강한선생 기념사업회 그리고 영광내산소원 보존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강재원 회장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게 해서 영광 군수님을 아까 말씀하신 유교대학 학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타선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강학로드 탐방단에 같이 가기로 하셨는데 특히 서울에서 오셨습니다. 서울 그 대법원 거기에서 서기관 이사관까지 하신 우리 강남주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셔서 더 큰 박수로 함께해주시죠. 저는 법원 생활 33년 동안에 하고 이 전지방법원 사무국장을 끝으로 퇴직한 지가 벌써 만 18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는 이제 한자 또 뭐 중국 철학, 역사 이런 것을 여태까지 공부하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책을 최근에 작년에 사기 속의 진시황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시면은 사기 속의 진시황이라고 띄워보시면은 그 책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 뭐 일본 로드에도 참여했습니다만은 오늘 행사에 직접 한번 분위기를 파악해보자고 서울서 입장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주 소중한 기빈들입니다. 모두를 위해서 큰 박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미나가 주 목적이니까 군수님의 한영사만 듣는 걸로 하고 나머지 축사는 가름하겠습니다. 군수님, 축사에 앞서서 제가 52년 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고등학교 시절에 의사님이 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정한당 학장님께서 1학년 때 저를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강주 동신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의사님 많이 나이가 드셔서 멋지신 분이셨는데 옛날 해보해 보니까 해상해 보니까 인물이 큼큼합니다. 어쨌든 교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광까지 해주셔서 또 특히 강항 선생님의 학술적인 세미나에 우리 의사님이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더 기쁜가, 또 미래가 훨씬 더 밝고 활기차게 아마 이 학술 세미나가 더
빛날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인선 8기 군수를 시작하면서 국민에게 문화적 가치 또 정신적 함양을 어떻게 하면 고루고루 향후할 수 있게끔 할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광 군수에 비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이 조금은 소홀했고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강항 선생님의 학술 세미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국내적으로 강항 선생의 업적을 알리고 또 그분의 추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찾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분야도 오늘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이 찾고 또 밝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10월 15일부터 이제 강항로드를 우리 16일입니까? 15일이죠? 11월 15일부터 이제 간데 거기에 우리 문화해설사 전체를 참여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그분들도 한 번은 답사해보고 싶었던 오주시 또 우리 강항 선생님의 그런 행로를 한번 찾아가면서 스스로가 우리 영광에 나고 자라서 영광에 생활하고 있는 후손들이 과연 우리 강항 선생님이라는 선대는 우리 고향을 어떻게 빛내주셨고 또 일본 주저하게 비조로 일컬 만큼 그만큼 학술적인 영역을 많이 넓혀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들이 더 많이 추앙하고 있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게 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잘 다녀오셔서 앞으로 이 학술 세미나가 더욱더 발전되고 또 영광의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끝까지 자리를 못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장흥에서 여기 홍롱에서 여기 다녀오고 또다시 스포티브에 가서 광주 동구청에서 약 450명의 직원들이 영광을 방문해서 또 오전에 또 제가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오늘 인제서 가야 되는 입장 여러 가지 바쁜 사정이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세미나가 통해서 정말로 국제학술대회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앉아 계신 언론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지도 편달 많이 해주시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가일층 한 단계 성숙되고 발전되는 그런 학술대회로 변모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승과 평안을 기원드리고 더욱더 발전된 학술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유력한 예민화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학 여행단 그리고 우리 김충곤 교육장님하고도 그 이야기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자주 오고 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그분이 또 역사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사학자라 쉽게 알아듣고 또 강항 선생에 대한 그 위대함을 갖고 자기가 직원들한테 한 30여 분 이상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었다 하는 그런 일화까지도 저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주 그 뭔가 한일 간의 민간 교류가 막 형성이 되는 그런 새싹을 오늘 어떤 단초의 역할을 갖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줌을 통해서 일본하고 그
맡은 박명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바로 사토 신치로 대표님의 발표를 먼저 들으시고요. 발표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총 3분의 발표가 계시고 이제 그 발표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사토 신치로 대표님의 발표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을 제가 또 맡았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3번째 발표를 하시는데요. 한 분의 발표와 토론은 이제 총 30분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발표자분은 20분, 토론까지 해서 토론은 10분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이제 사토 신지로 대표님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발표를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치가 이렇게 안 되는 거. 大津寮のもとにはカーハン先生の記念碑とともに中井当時の銅像が立っております。今歴史が求めていることは何か、カーハン先生が願われていること、藤原聖華が成したこと、成したかったこと、中井当時が教えたかったことなど、今一度検証するべき時だと思います。今の時代だからこそ果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ります。韓国と日本との歴史は、あまりにも深い関係です。日本の場合は特に国としての隣国は韓国以外にはありません。文化の流れは韓国です。儒教、仏教の流れは韓国から入ってきました。カーハン先生を通してのご縁の中で継続して関係を築けていることに感謝いたします。 사회도지는 일본 양명학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독학으로 유학을 공부한 것으로 볼 때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였고 도쿠가와 마크에 들어간 하야시 라자를 저속한 협약 행동을 비판한 사람입니다. 오즈성 아래에 강한 현창기와 나카의 도주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 역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한 선생이 원하는 것, 후지와라가 원하는 꿈, 그리고 나카의 도주가 가르치고 싶었던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한국과 일본의 역사는 너무 깊습니다. 일본의 경우 가까운 이웃 국가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유교와 불교가 한국에서 왔으며 문화의 흐름 또한 한국에서 왔습니다. 강한 선생으로 인한 귀한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コロナという大きな影響を受けましたが、思いは継続しております。前回韓国でお約束したことは NPO 法人を作るということでしたので、昨年ついに NPO 法人日韓友好プロジェクト会ということで発足をいたしました。この度のセミナーを通してさらに深い交流と情報交換をしてさらに発展できることを祈願しております。 코로나의 영향으로 활동에 제약을 받았지만 우리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한국에서 약속한 NPO 법인을 작년에 NPO 법인 이란 우호 프로젝트 I를 만들어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류와 정보 교환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それでですね、この2022年の6月4日に第4回目の水院韓飯先生追悼祭をいたしましたので、その報告と感想を述べたいと思います。 2022년 2월 4일에 수흥 강한 추모제 3회를 지내고 그 보고를 조금 하겠습니다. 第4回の水院韓飯先生追悼祭を執り行うことができまして、本当に感謝いたしております。韓飯先生研究者の一人として第一人者としての村上恒夫先生は体調不良のために出席をしていただく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が、大津市議会議員の今日まで共に尽力された押田健一市議会議員の突然の他界は大変に残念に思いますが 그러니까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거기에서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부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리토비 이라조라고 하는 사람은 1900년을 전후로 해서 살았던 그런 분인데 일본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죠. 일본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에요. 교육가이자 그리고
1900년 전후로 해서 아마 그 당시에는 국제연합이 생기기 전이었으니까 국제연맹의 사무차장을까지 이렇게 지냈던 분으로 그런데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은 일본이 개항을 하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국제 무대에 활약을 할 때 아마 서양 사람들에게 대단히 무시를 좀 당했던 것 같아요. 특히 국제연맹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무슨 정신이 무엇이냐, 자기들은 기독교 정신도 있고 무슨 정신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니토베 이나조라는 분이 우리의 정신의 세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래서 써낸 책이 바로 무사도 정신, 무사도라는 책이다. 그건 이제 이미 사가에서 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본 정신이다. 아마 그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나온 것들이 아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레드선인가? 그런 영화 있죠. 아주 대표적으로 잘 그것들을 표현을 했던 영화 중 한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일본의 무사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선의 선비 정신과 약간 그런 차이를 이렇게 나타나면서 오로지 죽음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또 의리와 충성을 이렇게 다 바친다. 백성이라는 그런 개념보다도 아마 대표적으로 그것이 나타난 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충신우라라고 해서 충신장이라고 하는 일본의 그 영화로는 47인의 론인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도 나온 것을 제가 몇 편 이렇게 본 거 기억이 이렇게 나요. 자기 죽음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상대편으로 해서 2년 동안 절치부심해가지고 복수를 이렇게 하고 전부 다 팔복 자살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들으셨죠? 그게 바로 충신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마 일본말로는 주신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거의 해마다 이렇게 일본의 무사도 정신을 표현한 것이고 일본인들의 아주 근본적인 어떤 그 의리와 충성의 정신이다 라고 해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방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무사도 정신의 흐름과 금방 우리 앞서서 우리 조선의 선비 정신의 흐름, 큰 대배경을 어떻게 형성해 왔는가를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이 지금 이제 광범위한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아까 그래요. 우리 사회자를 맡았던 강대희 선생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일본의 유학은 아까 개조가 후지와라 세이카를 이제 표현했는데 개조가 있으면 비조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비조를 강항 선생으로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죠. 자, 조선의 선비들이라고는 강항 선생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상당히 오래전에는 포로로 가셔가지고 어떻게 유학을 유학의 우주론적이고 철학적인 사상으로 바뀐 것이 바로 신유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성리학이라고 이야기하고 도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철학적 사상은 그렇게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주자 선생으로부터 해서 또는 그 이전에 100여 년 전부터 해서 소위 주렴기부터서 시작을 해가지고 주자 때 완성됐던 성리학은 알기가 대단히 어려운 철학적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아주 대표적인 것이 이기론이다 그 말이죠. 우리 조선은 그것 때문에 수백 년간을 이렇게 담론을 이렇게 이어왔었으니까. 자,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의 선비, 관리들은 초당부터서 이 성리학의 사상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어떻게 가르쳤을까. 지금 우리가 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은 웬만한 논어맹자 중용 대학이라든가 하는 것들 100%는 아니어도 상당한 부분을 다 암기하고 있어요. 저도 잊어버렸지만 많은 부분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사서 삼경까지는 아니어도 소위 주자가 분리했다라고 하는 사서, 논어맹자 중용 대학은 아마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 이외에 뭐 춘추를 알고 있는 것이라든가 뭐 얘기 10만 자가 넘는 얘기를 갖다가 거의 핵심 부분을 다 암기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마 그런 것을 보면은 강항 선생 같은 경우에도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시고 또 관리를 이렇게 지내셨으니까 충분히
시간이 벌써 초과됐어요. 한 10분밖에 안 한 것 같은데. 자, 어떻든 강항 선생님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으로 조선 선비의 기상을 이렇게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포로로 끌려가셨어도 100% 전부 다 이렇게 암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 전파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다 그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본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상으로 보면은 일반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거의 조선의 고려 말에 중국으로부터서 성리학이 들어온 것이나 일본에 들어간 것이나 같은 시기에 들어갔던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의 유입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상에 어제부터 딱 들어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고려 말 때부터서 조선 시대의 초기 중기 유래가 되면서 깊이 있게 중국보다도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하고 체계화를 시켜왔는데 일본은 불교라든가 또는 민속신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맡겨가지고 지극히 승려들 아주 상층부에 있는 분들만 공부를 해왔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항 선생이 가시면서부터 그리고 에도 정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막부가 뭡니까 성리학을 다시 말해서 유교를 관학으로 나라의 학문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서 이것이 아래까지는 일반화되지 않았겠지만은 그래도 상층부 귀족층의 소위까지는 많이 이렇게 전파가 되어 왔을 것이다.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여건 속에서 강항 선생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포로 생활을 하고 또 강항 선생의 학문과 인격에 이렇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본의 많은 승려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인들이 그 제자로서 또는 이제 이렇게 이어져 보다 보니까 일본 유학에 아주 개조로까지 이렇게 대두가 이렇게 된 것이죠. 자, 저는 이제 결론적인 차원으로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었어요. 자, 일본의 무사도 정신이 나쁘다거나 뭐 격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빨리 생겼느냐 뒤늦게 생겼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게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은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본의 무사들의 행동 양식 그 다음에 죽고 나서 갈 길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그런 것에 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조선의 선비들은 관직에서 물러날 때나 관직에 있을 때나 끊임없이 기본적으로 학문 연구가 바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격 도회가 바탕이죠. 수신이죠. 그것이 숙이고 수양이고 그것은 벼슬을 그만두고 임금으로부터 내침을 당해가지고 향리에 들어왔을 때도 끊임없이 그것이 기본이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서양의 기사들이었다든가 일본의 무사들은 그러든 안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주군을 새로 모시게 되면은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할 뿐이지 물러나가지고 열심히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마 그런 역사적 사실도 그렇게 크게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 내에서는 한도 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다. 자 이런 차원에서 조선의 선비 정신이 일본의 무사도 정신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각도로 고찰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강항 선생에 의한 유교정신, 성리학의 정신, 유교정신이 일본의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것만은 사실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감히 조선의 선비정신과 일본의 무사도 정신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비교 검토를 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 유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인데 그래서 이 토론문을 여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좀 나름대로 공부 그 전에도부터는 우리는 그 유교 사회에 살았기 때문에 알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쳐다보고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민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평민들은 주로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고 상당히 양반 사회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관직에도 나왔고 또 학문 인격도 수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그 많은 선비들이 이렇게 학문 정신을 인격 부여를 하면서 그 형성된 것이 아마 선비 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옛날 그 선조들의 학문하는 자세나 또는 행동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엄청 어렵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그런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솔레딸에게 이런 말을 해봤어요. 너는 이 교과서 이것을 몇 번 읽냐? 내가 물어봤어요. 이게 웃어버려요, 다들. 그래서 옆에서 우리 아들도 웃어버리고 이 며느리도 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송시열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소학을 1000번을 읽었다 그러더라.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소학이라고 하면 논어도 아니고 대학도 아니고 중형도 아니고 이런데 이 소학 평범한 그 사상경 이런 데서 뽑아서 중요한 구절만 뽑아서 놓은 어린 아이들에게 배우는 그런 그 책인데 몰라서 1000번 읽었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철저하니 행동을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옛날 선비들 보면은요 배 나온 사람 아무 없습니다. 항상 절제를 하고 음식이 없고 가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절제를 하면서 조금만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사시는 것이 이게 보통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그러지 옛날 그 어른들의 정말로 인격을 도야하고 훌륭하신 그런 학자들 보면은 너무너무 참 존경할 수 있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무엇이 있는데 우리가 잘 전수가 다 안 돼서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것이 너무 많더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 강항 선생님께서 일본에 가셨는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니고 끝비떡하면 자기 목숨 또는 자기 가족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도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임진왜란 때 전쟁 나니까 임금님이 몽진 가서 개성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비 오는 날 가시는데 다 신하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궁녀들은 얼마 하고 신하 몇 분만 따라가가지고 개성 가시는데 도착해 보니까 임금님이 드실 밥도 신하들이 먼저 가서 다 먹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임금님이 드실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이 다 선비인데 정말 그분들이 선비일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선비 중에서도 그 인격을 둬야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이 안 돼. 그건 선비 정신이 아니에요. 말만 선비 정신이지 선비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강항 선생님은 이게 선비다. 이게 선비다. 그래서 제가 감히 우리나라를 구할 때 이순신 장군께서 구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와 똑같은 정신을 가진 선생님이 강한 선생님이시다. 가히 거기다 비교를 또 감히 제가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항 선생님의 선비정신을 논하고 유교를 논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런 의문을 가져요. 이 토론을 하면서 강항 선생님이 일본에 유학을 전파했다. 나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일본에 전파한 것은 일본 얘기고 우리나라에서 이 강항 선생님이 한 행동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지. 이것을 강황 선생님이 초항하고 정신을 받들어야 할 것이지, 일본에 유학 전당하는 것은 우리하고는 아무 별 상관이 없어요. 일본 그렇다고 해서 강황 선생님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나라가 중요하다. 나는 이것을, 이 정신을 우리가 받들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강황 선생님의 유학 또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할 때, 우리 여기 지금 연구를 많이 하셔갖고 오셨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깊이 있게 이렇게만 지금 현재 발표한 정도만 해도 굉장히 노력하시고 애쓰셨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차근차근 해가야 할 우리의 일이 아니냐. 예, 그리고 이 정신이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물론 그 사무라이 정신하고 우리 강황 선생 정신하고는 주제 발표하신 분도 다르다 했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사무라이 정신은 주군에만 오직 주군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선비 정신은 임금에 의해서 충성하지만 임금이 틀리면은요 안 합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옳냐?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또 이게 어떻게 다르냐? 이걸 따지는 것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지 누구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이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 행동을 한다. 그게 좀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런데 그 일본 사회에서의 사람들의 의식 또는 그 인격 형성 과정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나라의 인격 과정이 있어요. 거기는 거기에 사무라이 정신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선비 정신이 있어요. 누가 유교에서 안 가르쳐도 거기는 그런 의식이 형성될 수 있고, 우리가 일본에, 중국에서 이런 유학이 안 들었어도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그런 정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서로 교류, 문화 교류를 통해서 영향을 반드시 받았겠죠. 그 받았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점차 이제 시작이니까 점차 더 찾아보고 또 연구해보고, 그래서 보완해야 하지 않겠냐. 이 시작인데 무엇이야, 금방 무엇이야 다 나오리라고 생각해서는 오산이고, 이제부터 시작하니까 열심히 해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더 모든 것이 시간이 가면은 구체화될 것 같다. 우선 이 정도 연구를 많이 하신 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김숙희 교수께서는 지금 전남대학교 문화유산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간양록의 가치와 의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어요. 그 머릿말로서는 이 간양록 자체가 그 국가지정 문화재로 가는 데 있어서 특히 문화재청에서 갖고 있는 포괄적인 그 내용을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조금 더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 등으로 해서 분석하여 고찰을 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특히 문학적인 연구와 서재학적인 연구 그런 측면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강항의 한시가 31수가 간양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살펴봤고, 특히 이 간양록에 대한 연구는 밑에 주석에도 있습니다만은 1920년대부터 이의로 박사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양록의 기록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확인해 줌으로써 보물지정 성격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간양록의 구성 체계와 체제와 내용 분석을 보시면 첫 번째 내용하고 구성에서 강한 선생께서 공조자랑과 형조자랑을 지냈던 그런 문신으로서 피란을 떠나려다가 그러니까 그게 1597년 만 30세에 그 식솔들을 가족회의 끝에 집안회의에서 가족회의를 하고 나서 9월 23일 날 통제사 휘하로 들어가려다가 여제격에 이렇게 피로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어머니의 친주, 그 다음에 큰형 강해 저당 선생의 위패를 신주를 잃어버려가지고 상당히 그 바다 위에서 고통을 겪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 일남 일녀를 둔 그때 그 아이들의 죽음을 보게 되며 강제로 헤어지는 그런 과정까지를 생생하게 그 내용의 간양록의 내용을 보면 나와 있다고 그렇게 발표하고 계십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일본의 대마도를 경유해서 이해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유지가 나오고요. 거의 귀국할 때는 1600년 4월 2일, 이게 음력입니다. 2일날 귀국길에 올라가지고 5월 19일에 부산포에 도착한다. 그러니까 거제항으로 이렇게 5월 19일날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성에 두 번째 구성에서는 적중봉소를 그 내용 구성에 보면 크게 적중봉소와 적중문견록, 그 다음에 고부인격, 예승정원 계사, 섬난사적 이렇게 5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밝히고 계십니다. 특히 적중봉소는 그 소색기사, 출석사의 호인 스님, 승려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했고, 적중문견록은 적지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만 해도 그 증오심이 적에 대한 그 비분관계한 그 모습이 전부 그 제목에도, 소제목에도 그렇게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에 가서 본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그 다음에 고부인격 해가지고 거기에 피로된 선비나 도자기공 그런 사람들한테 직접 그 나라의 소중함과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런 호소문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요. 예승정원 계사는 선조 앞에 나가서 그것을 보고 느낀 대로 전부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섬난사적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1597년도에 피로가 돼서 일본에 들어가서 2년 8개월 동안 생활했던 것을 그대로 그려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간양록의 가치를 평가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보물의 역사적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시대성과 역사적 사건 관련성 등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물의 예술적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보물의 학술적 가치,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계십니다. 특히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거기에 보물의 역사적 가치는 이게 실기문학으로 그 풍신수길이가 그 사후에 어떻게 일본이 변화하고 동양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군대의 형세와 각 지휘관들의 면모, 그런 게 너무 자세히
그렇게 그려져 있고 특히 풍속 등을 치밀하게 조사해서 그려놓은 것이 보인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일본의 역사, 지리, 풍토, 습속 이런 것을 역사적인 가치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보물의 예술 문학적인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기 문학의 가치입니다. 시 31수가 있고 거기에 그야말로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고 아무리 필요가 됐더라도 그게 문학적인 당신의 그 감성을 녹여놓은 그런 여러 가지 것을 들춰서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강항의 간양록은 노인의 금계일기나 정경득의 만사록, 정혜득의 올봉해상록, 정호인의 정유필랑기 등을 견주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물의 학술적 가치를 보면 후대의 연구 자료로 모두 그때 당시만 해도 일본에 대한 그 미미한 그 관찰 때문에 세세히 가장 예리하게 정찰한 사람이 곧 강항 아니냐 하고 이렇게 보고 이 간양록은 포로 실기 문학이다 보니까 더더욱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본에 대한 그 자세한 사항이 전부 나와 있고 가장 그 군부를 움직이는 그때 당시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대나 도요토미 시대에 기록한 그 간양록에 대조하는 작업이 가장 필요로 할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순교수 잘 썼어요. 현재 지방 유형문화재인데 전라남도 288호 이걸 국가 지정 문화재로 보물로 만들기 위해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역사적 가치는 시대성과 역사적 사건과의 연관성이랍니다. 아마 정유재란 당시 포로로서. 두 번째, 학문 문학적 가치는 보편성과 독창성 이것도 갖추고 있고, 세 번째 학술적 가치, 아까는 예술적 가치, 문학적 가치 두 번째가, 세 번째 학술적 가치는 후대의 연구 자료로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행록, 그 옛날에는 그 지금은 대사들이 와 있지만 옛날에는 그 나라끼리 그 사행이라고 그 뭐 대표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오고 가고 뭐 인사하고 다녀버리자면 잘 못 봐요. 근데 이 강항 선생은 2년 6개월이라도 2년 8개월 하는데 제일 많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또 이것저것 또 이동돼서 이송됐죠. 뭐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고 구경 다니는 게 아니고 끌고 다녔죠. 끌고 다니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은 그럼 많이 보고 많은 사람은 접하고 오랜 기간 가장 다른 사람 여기 누구누구 있죠. 누구누구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은 형제가 아니고 뭐 며칠 얼마 되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우리 간양록은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288호가 아니라 국가지정문화재로서 그 충족 조건이 충분하다는 것을 김숙기 교사 써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하고 주장한다고 써놨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이 강항 선생을 그래도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가장 관심이 많고 가장 사랑하고 영광도 사랑하고 강항 선생 사랑하는 분들을 저는 생각해요. 정말 맞죠? 우리 그래서 여기 오신 분부터 적극적으로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간양록이라는 위대한 문화유산이 우리 영광 문화유산이 넘어서 뭐 전라도 뭐 지정문화 넘어서 전국적으로 위대한 영웅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간양록도 국가지정문화재로 당연히
지정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부터 적극 참여하시고 저도 보통 다른 정치학회고 어디 역사학회고 국제적인 저도 발표도 하고 토론도 다 하고 다녀요. 학회를 10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나 토론은 주제 논문 한 번에 가는 3번 읽었어요. 네, 그리고 토론문도 메모도 지금 4장인가 했어요. 또 따로 메모 와서도. 그래서 여기 참 고생하시는 강대희 거기서는 간사라고 겸손을 하시는데 강대희 이제 선생이라면 그러고 우리 강대희 총장 또 강재원 수훈 수훈을 현재 가장 대표하고 후손을 대표하시는 종회 회장님과 계시고 여기 중요한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다 지식이나 인품이나 능력에서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적극 앞으로 참여하고 좋은 일 많이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하나 제의를 하나 더 하면요 하나만 더 제의하고 끝내겠습니다. 길면 여기 안 됩니다. 이런 데서는 영광과 이렇게 영광에서부터 가까운 데부터 모든 건 멀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부터 강항 선생을 많이 알리고 강항 정신을 계승하고 전라남도 넘어서 우리 전국 더 넘어서 일본 세계적 글로벌로 뻗쳐나가려면은 그 방법 중에 하나 제가 공개적으로 제안을 하면요 저도 이런 활동을 많이 조금 여러 가지 형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바로 문화원 여기 들어오면 뭐 그림 그리기 있죠. 뭐 주제를 모르겠어요. 근데 뭐 굴비도 그려놓고 막 그랬다. 강항정신 계승, 나라사랑, 그림 그리기 대회. 강항정신 계승 수원까지 하면 너무 기니까 강항만 해야 돼요. 강항정신 계승 그림 그리기 대회 하나 하고 강항정신 계승 나라사랑 글짓기 대회 2개를 영광에 있는 초, 중, 고 대학도 있던가 영광에? 없습니다. 어디 있죠? 백수의 쪽이 어디? 네, 그러니까 그건 좋으니까 희망자의 허락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영광구원에서부터 초, 중, 고 대학 그 그림 그리기 대회 여기 뭐라고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걸 안내도 다 하게 돼요. 담임선생님이 전부 학생들한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왔다고 공문을 보내는 거예요. 이거 돈 많이 안 들어요. 예. 그리고 학생들 상품 좀 주고 돈 많이 안 듭니다. 상금 뭐 1등이 3등이라 좀 주면은 그 사람들 평생 강항 선생 잊지도 않고 책도 보고 머리에 각인돼서 영광 국민부터 우리 영광의 미래부터 강항 정신이 개성되고 거기 확산되면 전라남도 전국 일본 세계적으로 뻗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